안녕하세요. 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8월 15일 이후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8월 15일 오후 3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논쟁할 수 있는 단계일 뿐이지 결론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못 짓는다. 왜냐? 퀀텀 에너지 연구에서 실제로 그 샘플을 가지고, 그죠? 증명을 하면서 실제 그 샘플 결과를 보여주고 샘플을 제공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논문과 영상 그리고 샘플을 복제를 해서 재현해내는 방식밖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딱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이거를 새로운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증명하고 완료시키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물질도 100년 이상을 연구했던 물질이기 때문에 단숨에 이게 맞다 아니다를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거다. 서로 과학자들끼리 논쟁도 있을 거고, 이게 진짜 맞냐? 자기들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내용들과 보시면,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회의적인 내용들 계속 서로 맞물리고 있어요.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고요. 이 안에서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 뭘까요?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 투자, 주식, 얘네들은 어디까지 올릴 거고, 이 안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논문, LK99의 고려대 쪽에서, 한양대 쪽에서 나왔었던 그 논문들, 그죠? 고려대와 한양대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교수들이. 그 논문이 가짜냐 진짜냐, 진위 여부는 일단 논문 자체는 진짜로 밝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단계까지 넘어갔냐면, 이 초전도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엄청난 위력의 강자성 물질이냐, 그죠? 기존 자석보다 더 강력한 물질이냐, 아니면은 초전도 물질이 맞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흔히 만들 수 있고 흔히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강자성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단계까지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신물질이냐, 초전도 물질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 이제 줄기세포 사태 있죠. 여러분들. 황우석 사태. 그때 논문 조작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좀 수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CG에서 나온 그 영상인데, 김현탁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저 참고 영상으로 또 같이 보실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과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해외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어디죠, 여러분들? 인도에서 연구한 결과값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좀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초전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저희 채널 구독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훈련석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거 초전도라 그랬죠. 그거는 제보나 마나 맞다. 왜냐하면 저항이 0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저항이 0이면 노이즈 같아요. 실험은 이미 노이즈가 나오는 것은 이 연구팀이 한글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글 논문이 최초 발표예요. 한글 논문 속에 그 노이즈 타는 데이터가 실려 있어요. 그럼 그거 봐라 이거지. 우리가 저항이 초전도 상태 저항이 0이냐 아니냐는 100년 전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 초전도 현상이 관측이 되면서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건데, 이미 점프가 나왔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데 또 실제 재보니까 0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그 논문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논문은 필요 없잖아. 전 세계에서 샘플 달라고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아는데 해야 되는데 완전히 멈췄단 말이야. 1차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평면에 1차원에 그럼 한 개의 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1차원이 금속이 되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non-메탈이 되는 거죠. 측정을 하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삐딱하게 썼지 않느냐, 나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하면 조금 더 띄울 수는 있는데 아주 지금 2차원, 3차원 초전도체만큼 좋아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1차원 라인을 싹 깎아 오려낼 수 있겠지? 그걸로 갖고 만들면 되지. 그런 거는 기술 개발이 앞으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기술 개발 많이 해야 돼. 이제 겨우 시작이죠. 그죠? 제 논문이 나왔을 때 2021년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보실 건데 이거는 CG에서 나온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LK99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 물질 자체, 이 현상 자체는 초전도 현상이 맞다. 초전도 현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이스너 효과가 나와줬다. 그죠? 저항이 제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상태. 상온에서도.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 이가 왜 비스듬하게 서 있냐? 지금 김현탁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LK99은 초전도 물질의 1차원적인 형태다. 이거를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제 물질 샘플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이걸로 완벽하게 초전도 현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금액들,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그죠? 투자를 통해서 이 LK99, 1차원 형태의 이 초전도 물질을 좀 더 2차원, 3차원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이제 뗀 거예요. 초전도 물질에 대한 걸음마 단계를 뗐다고 지금 이쪽 연구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또 이제 진위 여부를 또 따져봐야겠지만, 우선은 연구팀에서 논문과 모든 내용들을 직접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완벽한 초전도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연구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로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1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물질은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는 2차원, 3차원 형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러 연구진, 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초전도 물질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전도 물질이 맞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초전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지금 없는 물질 배합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LK99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아와나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했냐? 퀀텀 락킹을 증명을 시켰어요. LK99 이 샘플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복제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이스너 효과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퀀텀 락킹이 일어났어요. 퀀텀 락킹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올려놨을 때 비스듬하게 서있죠. 밑에 보시면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죠?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지금 LK99의 모습이 어떠나요? 여러분들 그대로 비스듬하게 서있죠? 그래서 이 퀀텀 락킹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정면으로 놨을 때 그리고 뒤집어 놨을 때 이 샘플의 모양,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매달려 있는다. 이거를 퀀텀 락킹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자성을 띠는 자석들은 띠고 있는 자석들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냐? 여러분들 실제로 자석끼리 붙여놓고 뒤로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벼운 샘플이 움직입니다. 그죠? 가벼운 자석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교적 큰 자석보다 가벼운 자석이 뒤집으면서 이쪽으로 달라붙는다던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다던가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데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서 인도의 아와나 박사가 트윗을 썼죠. 놀랍다. 이거 좀 더 실험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아와나 박사팀에서 좀 낭보를 전했어요. 낭보를 전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초전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초전도 현상이 조금 부족하다. 그 뜻으로 초전도성의 한숨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지지난주인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게임 끝났다. 이거 초전도 물질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렸는데 이거를 좀 인용해서 쓴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아하나 박사 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초전도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강자성 물질이다. 강력한 강자성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강자성 물질인 것 같다 해놓고 다시 뒤에는 LK99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겠다. 이 샘플 실험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이상하긴 하죠. 이 아하나 박사도 이 물질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물질. 그죠? 초전도성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초전도체가 맞나 아닌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긴 하지만 이 물질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실험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초전도 물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하나 박사 팀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겠지만 완벽하게 100% 구현해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왜냐? 일부 전류와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LK99의 테스트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하나 박사팀의 인도 박사팀의 테스트 결과값이 100% 퀀텀 에너지 연구소 김현탁 박사 쪽의 연구 결과와 100%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나 박사팀도 실험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 이제 아하나 박사팀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죠, 여러분들. 자, 영상 보이시죠? 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쇠나 금속으로 밀게 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석은 또 이제 금속 물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무 막대기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밀었을 때 이 밑에 이제 깔려있는 납작한 게 이제 강한 자석이에요. 저 강한 자석이고 좀 무거운 자석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이제 LK99 이제 구현한 샘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LK99 샘플 한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조그맣고 가벼워 보이죠? 가벼워 보이는데 얘를 밀었을 때 지금 뭐가 움직여요? 밑에 큰 자석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초전도 물질 아니고서는 그죠? 초전도체 아니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다. 지금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초전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초대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 했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강자 성체가 맞더라도 뭐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현재까지도 네오디듐 강자성 자석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강력한 강자 성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자석, 강자 성체에서 보여주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 물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일반적인 강자 성체는 아니다. 원래 일반적인 강자 성체면 지금 네오디듐으로 밀어도 이 밑에 게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얘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무거운 자석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조그만 자석을 한번 젓가락으로 밀어보세요. 얘 밑에 게 움직이나? 얘만 움직일 거예요, 붙어서. 얘만. 이게 일반적인데 얘를 밀었는데 얘가 딸려온다? 이거는 초전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면은 신물질을 발견했다거나. 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뭐 중국의 중남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중남대 제가 사진도 우리 텔레그램방에서 다 보내드렸어요. 위에 올려보시면 실제로 중남다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지금 이게 떠있다 안 떠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양에 성공했다 성공을 못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여러분들? 살짝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중남대에서도 LK99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실험을 해서 100배 현미경으로 당겨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00배 현미경으로 살짝 떠있는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어때요? 떠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붙어있긴 한데 거의 떠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K99을 중국 중남대에서도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일단 자기 부양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러시아 연구소에 천재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재과학자 누구예요? 아이리스. 이 아이리스라는 천재과학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상온 7도에서 재현 실험에 성공했어요. 전압 제로 확인했고 상온 7도에서 자기 부양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재채기를 해가지고 샘플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해요. 진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재채기 해가지고 샘플 자료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천재과학자 러시아 연구소 소속인 아이리스가 상온 7도에서 전압제로 확인했다, 부양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 했냐면
LK99에 대해서 특허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얘가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허 반대 의견을 냈다. 굉장히 뭔가 삐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거를 연구를 해서 지금 특허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패권 싸움에서 미국과 중국을 대등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 바보같이 그냥 뜬 눈으로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술력을. 특허를 내면 안 된다. 이거는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허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어요. 러시아 쪽에서. 아이리스 연구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얘도 이 천재 과학자도 이 LK99 물질이 심상치 않은 물질이다. 신물질이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아는 강자성체의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도 뭔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댓글들 보니까 그러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단은 광복절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은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에요. 오늘 8월 15일 이제 휴일이잖아요. 시장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테마성 종목들은 주가가 한번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기 때문에 단타성의 어떤 매집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타성의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단타성 수급이 어제 8월 14일 월요일날 빠져나가지 않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한가를 유지를 시켰다. 이거는 이번 주에 좀 더 이거 세력들이 초전도체 좀 더 올려놓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선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아가고 있고, 그 힘이 실리는 데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에서 연구한 결과들, 그리고 김현탁 교수가 직접 나와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이 실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힘이 더 더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 긍정적과 부정적인 내용들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이 급등락이 심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남들 돈 버니까 그냥 들어가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돈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지만 초전도체를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빠르게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 정보들을 팩트 체크를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 기술 평가원장, 에너지 경제 연구원장, 이런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빠르게 수집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를 미리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뉴스보다 좀 더 빠른 내용들을 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트렌드 세터 아세요? 여러분들 트렌드 세터? 이 트렌드 세터들은 시장에, 사회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 트렌드와 어떤 내용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공유해주는 역할. 근데 이 트렌드 세터로 제가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 주식 쪽에 있었지만 주식 쪽 트렌드 세터,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관련된 이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관련 사람들의 시나리오와 의견들을 종합한 내용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향후 전망 및 시장 규모, 그죠? 세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계속 이런 식으로 받고 있죠.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맞았을 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대장주인지, 지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보들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도 전부 다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정보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초전도체 정보소통 무료 텔레그램 방에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을 하신 순간부터는 제가 이 대장주, 초전도체 관련주의 대장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플러스 알파의 종목까지 투자 전략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실시간이 왜 중요하냐? 초전도체는 테마주입니다. 아주 강력한 테마주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실시간으로 디테일 있게 대응 전략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최신 트렌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초전도체 LK99의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이용하시면서 구독도 안 누르면 안 되겠죠, 그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